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장래 전투기를 위한 항공기용 이사레이더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항공용 이사레이더의 기술 장벽이 아주 높았기에 LI진 X1과 함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력 10화대 갈륨 비소 TR 모듈 536개가 집약된 시험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레이더를 활용해 실제 레이더 빔의 조향과 출력, 냉각에 관련된 기본적인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본 기술이 확인되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응용 연구 과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항공기용 다중 모드 이사레이더 개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당시로는 최첨단 소재인 7화 갈륨 전력 증폭 소재를 사용하는 출력 10W TR 모듈 1000여 개를 배열한 레이더를 활용해 공대공 모드를 먼저 테스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성능이 검증되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시제형 이사 모듈을 공군의 C130 수송기 화물칸에 적재한 이후 화물칸을 열고 우박을 향해 레이더파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공중탐지 테스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입증시제 개발, 성능 테스트는 각각 시험 개발 1, 2로 호칭되었으며 시험 개발 1단계에서는 일부 공대공 모드를, 시험 개발 2단계에서는 공대지 모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검증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는 나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이 마련된 상태였기에 KF-X 사업이 개시되자 곧바로 참여를 발표할 수 있었지만 나름 기술 검증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중간에 교체된 새로운 사업자인 한화 시스템과 공동으로 KF-X 레이더 개발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하드웨어 입증 시제를 개발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 공개된 하드웨어 입증 시제는 7화 갈륨 TR 모듈 992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방위사업청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통해 이를 검증한 끝에 최종적으로 개발 승인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업자가 교체되었는가?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국가연은 원래 LI진 X1과 함께 항공기용 이사레이더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KF-X 탑재를 위한 CJ 레이더 개발 단계에서는 한화 시스템으로 사업자가 교체되었습니다. 사실 국가연 입장에서도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편한데 굳이 사업자가 바꾼 이유는 LI진 X1이 죽을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현재 국내 레이더 시스템 개발은 각각 LI진 X1과 한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업을 주도하는 방사청과 국가연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조정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연 입장에서 한 사업자의 기술력이 월등할 경우 향후 독점 사업자가 되어서 여러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해군 전투 지휘 체계는 모두 한화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지만 LI진 X1도 209급 잠수함 성능 개량용 전투 지휘 시스템과 특수전 함정용 전투 지휘 체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0mm 차량형 대공포 사업에서도 방사청은 두 업체 모두에게 이치 개발 비용을 지불했고 이 중에 한화 시스템 모델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즉 기술 독과점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KF-X의 경우 LI진 X1은 현재 KF-X 통합전자전 체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고속 항공기에 탑재되는 항공용 전자장비 개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음은 물론 본 통합전자전 체계는 이사레이더만큼의 지분을 지닌 고도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가연과 방사청은 복수 사업자에게 항공용 전자장비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간에 이사레이더 사업자를 교체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국가연이 이사레이더 개발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KF-X 탑재용 CJ 레이더 개발 개시 이렇게 기술 검증이 종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은 국내에서 제조된 출력 20W급 7화 갈륨 TR 모듈 1088개를 집약시킨 KF-X 탑재용 시제품을 개발해 올해 8월 7일에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KF-X 레이더 시제품은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열 방출을 위하여 독특한 타일 구조의 TR 모듈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듈형 구조를 채용해 유지 보수성이 우수함은 물론 손쉽게 계열 모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듈형 구조의 채택 보다 내용을 보충하면 초기형 이사레이더 시제품은 기다란 선형의 기판 구조물에 TR 모듈이 결합된 형태였기에 자유로운 배치와 배열이 어려웠습니다. 이와 비교해 탑재 CJ용 이사레이더는 한 개의 제어 기판에 4개의 TR 모듈을 결합시킨 이후 이들 집합체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구조를 전문적으로 타일형 구조라고 호칭하며 타일형 구조를 도입하면 자유롭게 안테나 면적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이를 준타일형이라고 호칭하기도 하지만 이를 설명해준 한화 시스템 관계자는 그냥 타일형이라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부르는 명칭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실상 중요한 것은 타일형 구조 덕분에 모듈형 확장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KFX 레이더의 파일 구조는 이미 하드웨어 이쪽 시즈부터 사용되던 기술로서 당시에는 총 992개의 TR 모듈을 가지지만 KFX의 IJ-레이더의 안테나는 스텔스 성능을 위하여 경사진 구조를 가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가 경사형으로 제작되면 당연히 전투기의 화방을 감시할 때 상당히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기술진들은 곧바로 설계 변경에 들어가 KFX 탑재용 CJ 레이더의 안테나 면적을 늘림과 동시에 TR 모듈 숫자를 992개에서 1088개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KFX 탑재용 CJ 레이더를 설명할 때 관계자가 시제품과 비교해 성능이 15% 정도 향상되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현재 알려진 1088개보다 많은 1200개의 TR 모듈이 탑재 시제품에 탑재되어 있다는 오해가 이때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으며 15% 성능을 증가시킨 것은 앞서 언급했듯 부족해진 하방 감시 성능을 보강하는 차원이었으므로 실제로는 전방과 상방 표적에 대해서만 탐지 성능이 향상되었다. 모듈형 설계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 공군의 FA-50이나 기타 해외 수요자가 국산형 이사 레이더를 원할 경우 KFX 레이더의 안테나 면적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다양한 계열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울산일 배치 3급도 S밴드를 사용하는 지라갈륨 TR 모듈을 소형이 아닌 타일형 구조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일 배치 3급의 TR 모듈의 숫자를 늘려 안테나 면적을 키우는 방식으로 KDDX용 레이더가 향후 개발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수랭식 측의 KFX용 이사 레이더는 향후 확장을 위하여 냉각 방식도 좀 특이합니다. 이사 레이더는 엄청난 레이더 발진 출력을 자랑하며 그 덕분에 냉각 장치는 공냉식이 아닌 수랭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랭식이란 말 그대로 냉각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액체를 사용한 냉각 방식을 의미하며 실제 KFX는 냉각액으로 PAO라는 오일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PAO는 자동차 엔진 오일이나 대형 냉각기에 사용되는 고급 윤활유로서 열과 산화의 강함은 물론 무엇보다 물보다 훨씬 냉각 효율이 우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관로가 직접 TR 모듈과 연결된 구조가 아닌 중간에 알루미늄 냉각판을 사용해 냉각관로로 열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냉각판을 두는 것은 레이더 TR 모듈 자체보다 신뢰성이 검증된 냉각장치 개발이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뢰성이 검증된 냉각 모듈이 개발되면 이를 기반으로 TR 모듈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대열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향후보다 발전된 TR 모듈이 개발되면 추가적인 냉각 모듈의 개발 없이 곧바로 이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즉 확장성 향상을 위한 설계이며 KFX 레이더 개발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곧바로 FA-50용 이사 레이더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KFX 이사 레이더 성능은 KFX용 이사 레이더의 성능 목표는 앞서 언급했듯 F-35A에 탑재된 APG-81과 동급의 하드웨어를 가지는 것이었고 실제 레이더 발진 주력이나 신호 처리 속도는 그 이상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에 미국인 서유럽 업체를 통해 APG-81에 사용된 것과 동등한 지라갈륨 전력 증폭 소자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출력 지라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전략금수 품목이므로 미국제 지라갈륨 소자를 러시아나 중국은 수입할 수 없고 한국마저도 도입 시에 미국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KFX는 유럽 엄지서제 X밴드 지라갈륨 소자를 도입했고 현재 국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정합니다. KFX 이사는 레이더 신호 처리를 위한 신호 처리 프로세서로 인텔이 개발한 서버용 CPU인 샨드를 사용하고 그래픽 처리를 위해 AMD 라디온 28950 GPU를 탑재해 총 25테라플롭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자랑합니다. 신호 처리 능력 등의 하드웨어 성능은 후발주자인 이상 가볍게 APG-81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능 수준은 KFX 탑재용 CJ 레이더의 성능은 하드웨어 면에서는 APG-81을 가볍게 능가하며 탐지 및 추적거리는 RCG 1제곱미터 표적에 대해 130km 이상으로 알려집니다. 사실 이 탐지거리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탐지거리는 레이더 발진 출력 이외에 상대 전투기의 크기와 접근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표적에 맞고 반사되어 온 신호를 얼마나 잘 신호 처리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극단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130km이나 150km이나 말이 많은데 실상 KFX용 이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도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탐지거리는 모릅니다. 이와 동시에 20여 개의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으며 공대공과 공대지 동시 탐색 모드, 다양한 공대공 추적 모드, 공대지 4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레이더 위협 경보기를 회피할 수 있는 저인식 탐색 모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형 이사가 APG-81과 동급 성능이란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이사레이더 성능이 50에서 70% 이상을 소프트웨어가 좌우하므로 하드웨어가 같다고 성능이 동일하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업데이트를 시행할 경우 한국 공군용 F-35A보다 KF-X의 이사레이더가 공대공 능력에서 보다 우수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미국이 한국이나 기타 동맹국에게 자신과 동일한 하드웨어를 가진 F-35A를 판매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차별을 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래 공중전의 핵심인 스텔스 표적 탐지 모드와 식별 소프트웨어와 같은 전략적 기술은 절대로 전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 다른 것은 몰라도 KF-X의 이사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성능만큼은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향후에는 한국 공군용 F-35A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공군용 F-35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이 못돼 먹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차별에 당연히 항의하는 독자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동맹국인 한국을 홀대하는가? 그 답을 찾아 터키의 F-35A 구매 사업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터키는 F-35A 사업이 개시되자마자 영국 다음으로 2006년부터 참가함은 물론 영국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투자함과 동시에 초기 발주량은 100대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터키는 F-35A와 관련되어 상당한 지분과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되었지만 새롭게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부터 미국과 대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르도안 시대의 개막,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 쿠데타를 조종함은 물론 주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미국이 쿠데타 관련자 인도를 거부하자 드디어 양국에 충돌하였습니다. 터키는 미국의 반발에 러시아를 통해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미국과 나토 동맹에 큰 위험이 된다며 2019년 4월에 터키에 대한 F-35A 판매를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터키가 S-400 도입을 강행하자 결국 터키용으로 생산된 8대의 F-35A를 미국 공군이 8억 6,200만 달러로 인수하기로 결정해 현재 소프트웨어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공군이 F-35A를 도입한 이후에 집권하였고 현재와 같은 친러시아 행보를 보인다면 이것은 미국의 엄청난 안보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터키가 러시아의 F-35A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비밀리에 제공할 수 있는 데다 핵심 정보를 노출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러시아가 원하는 시기에 터키의 F-35A가 국경 부근에서 비행함으로써 레이더 반사 특징과 적외선 특성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35A를 사용해 러시아의 Su-57, 핵, FA 스텔스 기둥을 탐지해봄으로써 실제적인 탐지거리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맹국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언제든 F-35A의 핵심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에 미국은 소프트웨어 면에서 차별을 둠과 동시에 동맹국이라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KF-X용 이사레이더가 한국 공군 F-35의 이용의 PG-81과 동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이벤트입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가 F-35A보다 우수한 점을 살펴보고 한국, 일본,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항공우주사전 카이에 따르면 KF-X의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 F-35A의 최고 속도 1.8보다 속도 면에서 앞서는 수치입니다. 이 전투기는 최대 항전 장비와 운동주사식 위상 배열 A사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하고 군사 강국의 첨단 전투기에 뒤지지 않은 높은 기동력을 자랑한다는 게 카이 측의 설명이다. 최대 탑재량은 7,700km에 달하고 빛의 바닥과 날개에 설치된 10개의 파드, 미사일 연락통 등을 달 수 있는 장치를 통해 다량의 무전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SLBM과 함께 3대 해구산 전력으로 손꼽히는 공중발사 수상미사일 AICM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KF-X는 미국산 F-35 수입으로 충족항공군의 스텔스 능력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향후 스텔스 기능, 저탐비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능에 대해 KF-X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35A는 기존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 능력에 스텔스 기능마저 더한 최신의 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KF-X의 수준은 4.5세대 수준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계속 연구 개발 R&D 과정을 거쳐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해 나간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카이 측은 설명한 자료에서 한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 전장 운용 능력을 갖춘 항공기로 향상된 생존 확률과 협동작전, 우선 지원 시스템, 공중 우세 확보 및 해상 정밀 탈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KF-X 외경은 미국산 F-35A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만 스텔스 기능이 빠져 F-35A보다 운용비가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은 더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F-X 운용 비용은 현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비만 8조 8,304억 원에 달하는 KF-X 사업은 시제기로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됩니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 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KF-X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으로 일단 6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순항하고 있는 KF-X 사업 부품의 국산화와 엔진 개발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블록 1에서 3까지 끊임없는 개발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 138개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미국의 민간 평가 사이트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순위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9일 GFP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세계 6위로 역대 최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17년 순위가 11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GFP는 전차, 함정, 전투기 등 동원 가능한 전력뿐만 아니라 인구수, 경제력, 국방비 등 전쟁 수행 능력도 합산해 평가합니다. 한국은 올해 국방 예산 50조 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해마다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1위에서 3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도도 4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유럽의 3대 강국인 프랑스 7위, 영국 8위, 독일 13위 몰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해마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2단계, 3단계 하락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다른 국가는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올해 군사력 순위는 5위로 한국보다 한 계단 높았습니다. 일본은 2017년 7위였지만 매년 순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일본은 올해 한국보다 10조 원 많은 60조 원을 국방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전후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도전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전쟁 가능 국가 개헌이라며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국방 예산 격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6년 뒤에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일 정규군 규모는 각각 58만 명과 25만 명, 예비군은 310만 명과 5만 6천 명, 전차 수는 2614대와 1004대로 육상 전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압도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과 일본의 모병제 구조를 감안해서 봐야 할 겁니다. 반면 구축함은 40척과 12척, 대형 수정함은 4척과 2척, 군 항공기는 1561기와 1649기로 해 공군력은 일본이 앞서거나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광범위 레이더 등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GFP 수치로 북한 국방 예산은 남한의 3.6%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국방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남한은 늘어나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방 예산의 상당액을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있고 핵 전력은 분석 항목에서 제외돼 실제 전력 차이는 좀 더 좁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경제력도 남한이 북한을 크게 압도합니다. 북한의 화폐 가치는 남한의 1.9%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 예산 지출액은 세계 1위지만 2019년 세계 기아지수 분석에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47.8%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 주민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형 무역 적자는 2018년 27억 2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인 23억 700만 달러로 확대되는 등 해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엔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경제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GFP 군사력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스텔스기 F-35A를 도입하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를 개발하고 있는 남한과 비교할 여건이 못 됩니다. 북한은 구형 잠수함 83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 전력의 핵심인 구축함은 한 척도 없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발사 훈련 등으로 대외에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이런 행동은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권력 핵심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직접 몰래 끌어다 놓은 첨단 전투기들이 어느 때든 우리를 치자는 목적이지 그것들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끌고 들어왔겠는가라며 남한의 F-35 도입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급격히 벌어지는 군사력 격차를 비대칭 전력으로 메운다는 전략이지만 취약한 경제 구조와 외교적 고립으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